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한 커플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 여성. 이 범행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중국인 승객에게 보신 것처럼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택시 기사님이 제보를 주셨네요. 네,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까지 했습니다. 네, 아.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처음 겪는 일입니다. 네, 50대 남성 택시 운전사의 제보인데요. 3월 12일에 저녁에 이제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쯤에 한 중국인 커플이 탔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좀 다투는 그런, 네, 지금 화면도 나오죠?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성 승객이 차를 세워라! 이렇게 운전기사에게 손짓을 한 다음에 그냥 뒤에서 문 열고 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제 동승자가 말리고 있지만 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운전석 뒷자리, 저 자리는 마음대로 내릴 수 없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내린 거거든요. 예.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자 또 이제 반대편 문을 또 열려고 해요. 허허. 근데 그러다가 이 제보자가 운전석 뒤쪽으로 팔을 이제 젖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 여성의 팔을 이제 막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 도로 한복판에서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을 잡은 겁니다. 자,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 확인해 보시죠. 喂，過嚟做乜嘢啊？ 夠啦，聽唔聽啊？你冇撚聽啊？ 참 진짜 내려드릴까? 아니 아니야! 喂，你做乜撚嘢啊？ 이제 신고해버릴까 진짜. 아 문이 열렸어 문. 아유 씨. 거기서 계속 막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지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는 도중에서도 맞았고요. 거기다 선을 세워놓고도 엄청 맞았어요. 맞기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야, 교수님 지금 어쩌면 좋니 진짜. 그러니까요. 작정하고 때리네 진짜. 네, 어? 힘도 좋네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 거의 패는 수준이죠. 이 택시 기사님께서 맨 처음에 정차한 곳이 1차선이었대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1차선에서 막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내리려고 하길래 택시 기사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막으신 거죠. 중국인이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문 열려고 하는 걸 딱 손으로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하는데 뭐 남성 승객이 중간에 조금 말리지만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말려기는 했는데 이 여성이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막 얼굴을 너무 많이 때립니다. 뒷덜미 잡아당기고 얼굴 때리고 귀 쪽으로 때리고 그 와중에서도 기사님께서는 안전지대로 이동을 했고 간신히 채를 세웠습니다. 그때도 이제 폭행은 계속됐는데 다행히 그중에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저곳이 서울 이 합정역 사거리인데 아시잖아요. 10차선,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가까스로 정말 이 갓길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기에 망정이지. 저거 얼마나 큰일, 위험천만해요, 저거. 네, 진짜로 위험했어요. 일단 제보자가 겨우겨우 그 안전지대로 차를 세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차한 곳이 이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좀 비좁은 곳이었고요. 그 후에도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옆에서 차들이 그냥 쌩쌩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네요. 뒤에 달리네. 옆에 달리잖아요. 차가 막 지나다닙니다. 자, 그런데 차가 멈추자 이 남성 승객이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하고요. 제보자는 또 도주하는 남성을 쫓아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성 승객이 씩씩 막 화가 나면서 이 또 제보자를 쫓아가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10차선 도로 위에서 세 사람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저 새벽에. 주변에 다른 차들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보신 저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종료가 됐는데요. 저 여성 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바이바이 코리아라고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찰관과 이 제보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출국했겠죠, 아마도. 그날 오후에 비행기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 제가 합의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잡아둘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합의 안 한다고 그런 건데 그거 하루 안 되고 그날 바로 그냥 풀어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해갖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 그 나라에 구금되거나 이렇게 뭐 출국 정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라도 받으시라고 제가 합의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잡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걔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바로 내보내면 근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대성도 인정되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런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경찰도 경찰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바로 풀어줘서 출국까지 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고요. 이 여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8시쯤에 제보자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가해 여성은 중국인으로 폭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제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성이 오늘 출국할 예정인데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도 제보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보자는 폭행으로 귀에서 출혈도 있었고요. 이명까지 들리는 상태이지만 병원 진단을 받기 전이라서 좀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낮에 다시 전화가 와서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비행기라고 했으니까 출국했겠죠. 이렇게 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홍콩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홍콩으로. 예. 홍콩에 사는 중국인인지 아무튼 그 부분 경찰에서 중국 국적인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저 여성 교수님, 네. 보통 운행 중인 차에서 저렇게 하면 네. 저거 심각한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폭행 협박하면 특별범죄 가중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저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심하게 폭행을 한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는데 그 사람을 출국 금지를 좀 시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구금되거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모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중대 사안이 아니면 그럴 수 없으면서 형평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사실 너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억울하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전해드렸던 그 가수 제시 일행의 팬 폭행 사건 때도 그 폭행 피의자가 삼합회 관련자다 했는데 바로 그냥 도망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또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애초에 출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출국을 한 이상 사실 국내법으로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출국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외교관도 아닌데 이제 민간인 신분인데 그냥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경찰이 밝힌 이유가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고 다 이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과 또 이런 외국인이지만 이 개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이거 좀 따져봤을 때 이거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단을 경찰이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도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했겠습니다만 이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약식 명령이 나와서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갔는데 출국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벌금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냅니까? 물론 보험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부담금도 있는 것이고 아예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피해와 이 억울함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 여성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 반장을 상대로 나의 어떤 신상이 노출된 데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걸 할 리도 없겠습니다만 할 생각이 있다면 한국에 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